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좀 기분 좋은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5월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에 이제 시작을 알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회의 구조입니다. 300석 중에서 180석 정도가 범여권으로 분류하면 될 겁니다. 민주당 혹은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무소속, 열린민주당 등을 합하면 그쯤 됩니다. 자, 그렇다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금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대선 후보들도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윤석열 전 총장을 이리저리 공격하고 하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데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한다면 2년 동안은 2024년 다음 총선이 있을 때까지는 윤석열이 아니라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상당히 힘든 시기를 겪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했다고 가정하고 대통령 윤석열의 1년 뒤 모습은 어떨까요? 자, 제가 어렵게 영상 하나를 얻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얼마나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힘든 시절을 보내야 하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지금 국회 한번 보십시오. 민주당 의원들 수준 여러분 보면 알 겁니다. 참 가소롭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배지를 달았나 싶은 수준이 아주 낮게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우기는 것, 아무튼 황당한 질문들. 자,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 윤석열이 아니라 최재형이 되든 홍준표가 되든 정권 교체를 해서 누가 대통령이 됐다고 하면 2년 동안은 상당히 힘든 행보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부터 이런 것을 한번 봐두는 게 좋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탄생한다면 1년 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이런 모습이 서울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4.7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지금 오세훈 시장은 취임한 뒤 처음으로 서울시 의회에 출석해서 이 시정연설도 하고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정말이지 가관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시의원을 하고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그대로 그들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오세훈 시장 10년 전에 시장을 할 때도 민주당이 시의회를 압도적으로 점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세훈은 싸웠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 이후 잠시 기가 죽었던 시의원들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아, 정말 보고 있으면 기가 막힙니다. 자, 취임 후 첫 시정 질문에서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을 밀어붙이는 저 모습을 보면 앞으로 대통령이 누가 되든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의회에 직접 출석하지만 대통령이 윤석열이 된다면 총리가 아마 국회에 나가겠죠. 그런데 어쩌면 민주당 정권은 그들이 여소야대 정권이 되면 이 윤석열 정권의 국무총리를 인준을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한동안 국무총리가 없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경제부총리가 국무총리 직대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경제부총리 인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과거 JP가 국무총리로 인선되지 못하고 한동안 밖에 나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경우입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이거 안 해줍니다. 자, 지금 이 서울시 의회 계속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원래 진작 이루어졌어야 할 오세훈표 주요 사업의 예산 내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원래 서울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이미 끝났어야 하는데 오늘도 오후에 진행하기로 했던 이 심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결위는 애초 지난 28일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논의가 길어지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대통령 윤석열의 1년 뒷모습은 이럴 겁니다.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 다시 한번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수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제라도 교육청과 많은 경우에 서울시장에 취임하는 분들은 교육격차 해소에 대해서 굉장히 큰 책임감을 교육격차는 예전부터 있어 왔고요. 그렇죠? 이런 공약들을 흔히들 하시거든요. 그게 차라리 나은 거죠. 강남의 인강과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러한 벌어진 학력 격차 때문에 네, 오세훈 시장님의 마음은 저 충분히 압니다. 할 수 있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해야죠.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예, 제가 좀 말씀을 알겠습니다. 마무리할 수 저는 있도록 시장님, 저는 광진구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자치 광진구 주민총회나 글쎄요, 노래도 통과하지 않았는데 자문위원회에 자문위원회인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세훈 시장님처럼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상임위 그런 위원회가 만들어질 때에도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그게 시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리다 이 말씀하시려는 말씀이 건가요? 그 말씀이 아니라 고려한 왜 자꾸 교육의 영역을 의원님 오해가 깊으십니다. 오세훈 시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정말 문재인 정권 심합니다. 자, 다음에 대통령 윤석열이 탄생한 뒤에도 이런 장면이 계속될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윤석열 후보, 윤석열 전 총장은 참고로 할 만합니다. 심지어 오세훈 시장 과거 이 기선 제압을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민주당 의원들이 거의 독재를 부립니다. 자, 이 영상에 나온 최유미 의원, 노원구 의원이랍니다. 오세훈 시장한테 답변할 기회를 안 줍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시의회의 정체입니다. 자, 얼마나 표독스럽게 오세훈을 밀어붙이는가. 자, 어제도 이 오세훈 시장한테 이들은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거세게 밀어붙였습니다. 서윤기 시의원, 오 시장의 이 시의회 출석을 거부했던 과거를 상기시키면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문재인 탄핵 범국민대회에서 연설을 했던 오세훈을 비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는 바른 모습이 담긴 영상을 틀면서 대통령을 무슨 환자, 독재자로 칭하고 헌정을 유린해 파면한다고 한 것에 대해 사과라고 요구했습니다. 오세훈은 사과까지는 몰라도 표현이 좀 과했던 것 같아 이렇게 짧게 답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들이 하는 걸 보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수준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 최유미 서울시 의원, 오세훈 시장이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분만 답변할 시간을 주십시오 하니까 30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 시장은 답변을 중간에 끊을 때가 워낙 많아서 답을 못합니다. 답하려고 하면 끊어버립니다. 제가 좀 말씀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렇게 해도 끝도 못 맺게 중간중간 튀어나옵니다. 이게 민주당 시의원들의 수준입니다. 자, 대통령 윤석열이 탄생한 뒤 예산 그리고 정책 얼마나 괴롭힐 것인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좀 더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인기가 떨어지고 하니까 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그동안 쌓아왔던 이 여론조사 지지율 별거 아니다. 한순간에 훅 간다. 이런 말을 쉽게 하는 야권의 후보도 있습니다. 그거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은 확실하게 똘똘 뭉쳐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해야 할 순간입니다. 자, 오세훈 시장의 이 영상을 보면 우리는 1년 뒤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최재형 대통령이라도 좋고 홍준표 대통령이라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각오를 단단히 합니다.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